주겸의 효능과 건강에 대한 김동석 한의학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4대 미네랄은 어떻게 보충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천일염을 먹으면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계에서 말하는 염화나트륨이 아니라 21가지 미네랄과 60여 가지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천일염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소금에 대한 인식이 처음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데요. 사실은 정제염이 아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천일염을 이용한 죽염이나 어떤 구운 소금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서양의학은 너무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면서 현미경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분을 보는 거에 강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은 마치 망원경과 같은 시각으로 전체를 보는 거, 유기체적인 거, 오장육부를 따로따로 보지 않고 서로 유기체적인 시스템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양의학과 한의학은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서로 이것들을 보완하고 한의학과 양의학이 서로 협조해서 이러한 관계들을 풀어나갈 때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소금을 먹으면 고혈압을 일으킨다 이렇게 해서 고혈압약을 먹게 되잖아요. 사실은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이유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혈관이 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려면 혈압이 높아져야 돼요. 혈압약을 통해서 혈압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사실은 말초 혈관 혈액순환이 또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혈압이 올라가면 뇌출혈이라는 중풍의 위험성이 있는데, 그래서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압약을 먹게 되는데 혈압을 인위적으로 낮춰지면 이번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오는 뇌경색 질환의 중풍이 증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뇌출혈 질환보다는 뇌경색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혈압약을 통해서 뇌출혈을 줄이는 반면에 오히려 혈압이 떨어지면서 막히는 현상이 더 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조건 뭘 낮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혈압이 왜 오르게 되는가, 그 근본적인 몸의 문제를 얘기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양의학은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적인 부분과 성분 위주로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따뜻한 물과 찬물은 성분이 H2O로 똑같기 때문에 같은 성분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양의학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한의학에서는 이 물도 따뜻한 물과 찬물을 다르게 봅니다. 양의 기운이 들어가 있느냐, 음의 기운이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따뜻한 물은 양의 기운을 갖고 있고 찬물은 차가운 기운을 갖고 있겠죠. 음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산삼 배양근이 있고 자연 상태에 어떤 산삼이 있다라면 어떤 것을 고르겠습니까? 그리고 깻잎과 상추가 있다라고 했을 때 노지에서 키운 자연산, 향기가 굉장히 좋죠. 맛도 좋고, 이제 농사를 짓는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노지의 상추나 깻잎은 향이 다릅니다. 요즘에 하우스에서 재배한 그러한 야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들도 아마도 그런 노지 상태, 유기농으로 키운 상추가 더 좋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것을 준다 했을 때 자연 상태에 있는 상추나 깻잎을 고르시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금이 거기서 거기고 똑같지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금도 정제염과 천일염 그리고 불을 가해서 구운 소금들의 성질과 기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불로 구워 먹는 세계 유일한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거든요. 소금의 기운은 이렇게 보면 물의 기운을 햇볕을 만나서, 불의 기운이죠, 만나서 생긴 음양이 함께 공존하는 균형 물질이다. 그래서 수중지화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 이제 죽염은 거기보다 더 나아가서 음양 오행의 기운을 모두 갖고 있는 보약 중에 보약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인 물, 그리고 이렇게 햇볕인 불, 그리고 천일염인 대나무, 나무는 목이죠, 목의 기운. 황토를 대나무 입구를 막는데 토의 기운,
그리고 이것을 9번 굽기를 반복해서 무쇠로 만든 가마에 이렇게 녹여서 만드는 것이 주겸인데요. 가마가 금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목화토 금수 오행의 의미와 함께 음양의 기운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주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산주겸을 만든 김윤은 선생님은 온 우주의 공해독을 주겸으로 해독할 수 있다. 그래서 명약 중에 명약이라고 이렇게 있고요. 특히 암 치료에 구운 마늘과 함께 주겸을 처방하여서 수많은 암 환자들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실제로 그런 효과를 보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겸 자체 말고 또 마늘 자체도 유황 성분이 있고요. 주겸을 보면 맛을 보면 꼭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게 유황 성분입니다. 그래서 또 유황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볼 수 있다면 해보고요. 아무튼 열을 가한 소금은 일반 소금에 비해서 다르다. 그 실험을 제가 해봤는데요. 이 실험 동영상을 한번 봐보실까요? 자, 정제염과 천일염, 도자기로 구운 소금, 그리고 주겸, 대나무로 구운 소금을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알아보는 지시약, 이게 페놀프탈레인 용액으로 알아봤는데요. 염기성을 띠면 이게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지금 장면은 정제염, 천일염에 또 페놀프탈레인에도 변화가 없죠. 그런데 도자기에 구운 소금을 넣어보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주겸도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제염과 천일염은 산성이거나 중성인 소금이 되겠고 도자기에 구운 소금이나 주겸은 알칼리화가 된 것입니다. 근데 주겸은 구우면 구울수록 알칼리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시는 도표를 보시면 천일염은 약간의 산성인데요. 첫 번째 한번 구우면 바로 염기성이 되죠. 마이너스 한 80 정도 되고 2에 3에 이렇게 구울 때 구울수록 염기도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9번 구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요. 10번, 11번, 100번 구우면 계속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녹이 쓰는 현상이라든지 사과가 검게 변하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화 과정을 환원시키는 것이 염기성 알칼리입니다. 그래서 녹순못을 이렇게 정제염에 넣고 또는 천일염에 넣고 한 번, 세 번, 9번 구운 주겸에 넣는데 녹순못이 이렇게 9번 구운 주겸에 있어서 녹슨 것이 싹 사라졌죠. 그래서 그것을 산화된 못을 녹슨 못을 그대로 원상복귀를 시키는 그런 결과의 실험입니다.